그 정신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더니 요새는 경제만 봐도 식스시그마라는 단어 잘 안 나오게 됐어요. 하여튼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떤 기법 같은 게 막 이렇게 해서 야 우리도 해야지 막 이런 게 떠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 쫓아다니는 것은 살굽고 끓이는 거 비슷한 거예요. 결국 기업 활동에서 제일 힘 있는 것은 고객 중에서 저희가 보통 고객을 커스터머라고 하는데 커스터머라는 말과 컨슈머라는 말은 어떻게 틀릴까요? 커스터머는 우리의 물건을 사주는 사람, 컨슈머는 소비해버리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는 밀가루를 생산해서 롯데제과에게 이렇게 밀가루를 판매합니다. 롯데제과는 저희의 그래서 커스터머입니다. 그러나 저희 밀가루의 콘슈머는 롯데제과의 과자를 사서 먹는 소비자입니다. 그런데 결국 커스터머 이해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일 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최종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컨슈머를 언더스탠딩 한다는 것은 소위 우리가 B2B 마켓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B2B 마켓에서 무슨 말을 써야 되냐면 고객의 고객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고객의 고객. 바로 그분이 제일 힘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고객의 비위를 맞추려고 그러는데 그 고객이 또 비위 맞추려고 그러는 사람. 그 사람이 아주 상전의 상전이죠. 그거를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재밌는 얘기로 저희 회사에 여러 이제 마케팅 하는 분들이 있는데 마케팅 하는 분들에게 소비자 조사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개념을 가진 제품을 소비자 반응이 어떨지 조사를 하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고학력 많은 사람들 중에 소비자 조사 회사에 전화를 해요. 며칠 날 들어올 수 있느냐. 의뢰를 하려고 그런다. 이거를 소비자 조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소비자 조사의 수단 중에 하나이죠. 소비자는 어디 있어요? 우선은 자기 자신도 소비자예요. 또 부엌에서 쓰는 것 같으면 자기 아내, 어머니 다 소비자거든요. 제일 허물없이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분들이에요. 첫 번째 해야 되는 행동은 무슨 제품을 이게 시장성이 있을까 없을까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허심탄회하게 물어보는 거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저런 관점을 누가 줍니다. 그러면 그 관점을 통해서 또 부족하면 아내한테 아내의 친한 친구 5명의 건 좀 들어봐 달라 이렇게 또 부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아주 허물없는 아는 집에 만일 놀러 가게 되면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지만 꼭 냉장고 문을 열어보는 거를 이렇게 습관으로 가지고 있어요. 식품회사 다니는 사람은 남의 집 냉장고 문 열어보면 그 안에 막 시꺼먼 비닐봉지에 냉동고기 싸서 넣어놓은 사람, 또 야채칸 위에는 뭐 넣어놓은 사람, 또 이렇게 포켓 쪽에 불고기 양념장 병 넣어놓은 사람 훤히 볼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이 튀김가루를 고무줄로 둘둘 말아서 여기다 끼워놨구나. 너무 이게 좋은 인사이트죠. 하여튼 그게 소비자예요. 소비자 언더스탠딩. 그렇게 하고 나서 뭘 합니까? 머릿속에 가설이 생기겠죠. 그렇게 봐도 궁금한 게 있죠. 또는 세워놓은 가설이 몇 프로가 과연 그럴까라는 그 양적으로 궁금하죠. 그럼 그거를 소비자 조사 회사한테 시켜서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보면 우리가 소비자를 이해한다는 거에 발상이 어디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무슨 문제 어디 가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선 어디 가면 있다는 걸 찾기 전에 자기가 먼저 생각하는 거죠. 요새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러나 그건 누구나 보는 정보예요. 자기가 미리 생각을 안 가지고 그거를 들여다본 사람하고 자기가 머릿속에 가설을 설정하거나 생각을 가지고 들여다본 사람하고 들여다볼 때 보는 똑같은 시간을 들여다봐도 질이 다를 거라는 거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죠. 요새 세종
대왕 이렇게 연속극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조선 왕조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 얘기하려면 세 사람을 저는 존경하는데 세종, 대왕, 또 이순신 장군. 그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중복돼요. 그리고 저는 정약용, 다산 정약용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좋아하는 이유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이렇게 민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민연하다는 건 좀 생소한 것이죠. 뭐라 할까, 백성들이 또는 일하는 사람들이 참 딱하다, 저렇게 힘들게 일하니까 저거를 어떻게 내가 덜어줄 쏙이 없을까, 내가 지도자니까, 또는 뭐 어떻게, 그래서 자기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그게 고민을 하는 거죠. 시계 같은 게 있으면 얼마나 정확히 할 수 있을까? 강우량을 잴 수 있다면 어떻게 그 농사 짓는 데 도움이 굉장히 될 텐데.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결국 세계적인 한글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뭐 나란 말씀이 어여삐여겨, 이 어여삐여겨입니다, 이게. 측은지심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기업에서 소비자를 보고 측은지심이라고 그러면 아주 교만한 생각이죠. 그렇지만 스타트점은 같습니다. 왜 소비자들이 저렇게 고생하게 될까? 더 편하게 살게 해줄 수는 없나?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가 윈도우라는 거를 만들어냈을 때 컴퓨터 들어갈 때 저렇게 고생을 해서 들어가서 나이 좀 먹은 사람은 몇 번 실패하고 막 이렇게 돼서 저거를 하나의 그냥 창문으로 딱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랬더니 새로운 버전 나올 때마다 소비자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야, 빌 게이츠가 또 뭔가 내일 발매된단다 해서 그 전날부터 가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흥분시키는 거죠, 소비자를. 그게 바로 소비자를 이해하면서 이렇게 갖는 것입니다. 이 민연한 마음은 이순신 장군, 정약용 똑같죠. 수원성을 짓기로 했는데 그 무거운 돌멩이를 많은 사람들을 사역을 해서 막 위로 올리는데 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서 기중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린 거죠, 도면에다. 돌을 달고 하면 훨씬 힘이 덜 들 텐데. 그분들이 무슨 뭐 문과, 이과를 해서 뭐 과학으로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딱하니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나 해서 나온 거예요. 기업이 소비자에게 뭔가를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처음으로 발명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발명을 해서 잘 팔린다고 소문나서 나도 만들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